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빅의 요정 리퍼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논란이 많았죠. 사실 논란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버즈3 프로를 전 이걸 9월 12일 날 받았고요. 그렇다는 거는 일단 그동안의 그 QC 이후 퀄리티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그 다음 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귀를 매우 흥겹게 해주었던 버즈2 프로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언박싱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죠. 깔끔합니다. 열어보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있어? 여기에는 지금 상단 부분에는 지금 충전 케이블이랑 이렇게 들어있고, 충전 케이블은 뭐 당연히 C2C겠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랑 그다음에 요 안에 지금 요런 식으로 좀 이어 팁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크기를 한번 볼까요? 작은 거랑 큰 거 이렇게 두 개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이즈는 끼워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저는 일단 실버 색상을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30% 할인 쿠폰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실버 색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마침 산 핸드폰 컬러가 실버이기 때문에 딱 맞춰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치도 실버를 구매를 했고, 이번에는 그냥 아예 싹 다 깔맞춤을 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들어간 돈이 대략 3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뭐 일단 위에는 가볍게 좀 썬팅 같은 느낌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투명한 컬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밑에 페어링 버튼이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는 사실 페어링 버튼이 있었나요?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페어링 버튼은 없었고 그냥 자동으로 페어링 되는 느낌이었는데, 한번 페어링을 하기 위해서 요거 괜찮습니다. 매그네틱 경첩도 상당히 짱짱 싸고, 그다음에 QC 이슈가 있었죠. QC 이슈를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거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바로 뭐 거두절미하고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그냥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소리 듣기, 주변 소음 최적화,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리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소음을 제어한다. 그래서 사실 요거를 지금 너무 좋아요.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가 좀 개방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뚫려있는 이어폰을 쓰는 기분? 괜찮네요. 전 이퀄라이저에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추천드리는 세팅이 저음 강조랑 풍성한 요 두 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어폰들이 사실 헤드셋에 비해서는 중저음을 표현하기가 조금 물리적으로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퀄라이저로 이렇게 좀 보강을 해주면 저는 전반적으로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 세팅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어버드 제어,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컨트롤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지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는 솔직히 기존의 버즈2보다도 조금 더 노이즈 캔슬링의 정도가 좋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오늘도 장거리를 갔다 오느라고 이 제품을 대략 3시간 정도 사용을 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노이즈 캔슬링이 좋아졌음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스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 빼줘. 너무 먹먹하다. 자, 아무튼 이걸 한번 보자면 일반적인 사용자 기준으로 스펙을 좀 알려드릴게요. 너무 과도한 스펙을 아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은 IP57 등급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방수 방진을 지원을 한다. 그래서 비를 맞거나 눈을 맞거나 또는 먼지가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했을 때 사실 그런 것들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고장이 날 확률은 현격히 줄어들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게는 이어버즈는 5.4g, 각각 5.4g이고요. 케이스는 46.5g입니다. 이어버드를 노이즈 캔슬링을 끄고 단독으로 사용하면 7시간, 케이스를 같이 사용하면 최대 30시간입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이어버드 단독 사용 시 최대 6시간, 케이스를 같이 사용할 경우 최대 2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픈형이냐 오픈형이 아닌 커널형이냐 요 차이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구매한 요 버즈 프로 같은 경우에는 커널형입니다. 그리고 버즈 3와는 다르게 듀얼 앰프가 들어갔으며 우퍼와 트위터로 나누어져서 중역대와 고역대를 더욱더 섬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갤럭시 버즈 시리즈 최초로 평판형 트위터와 듀얼 앰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버즈 3는 21만 9천원, 버즈 3 프로는 31만 9천원,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만약 사전 예약 등으로 혜택을 받으신다면 버즈 3는 10만원대 후반, 버즈 3 프로는 20만원대 초중반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버즈 2 프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굳이 모양도 디자인도 모든 것들이 바뀐 이 버즈 3 프로로 넘어가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비교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가장 큰 차이점은 제품의 디자인입니다. 한번 직접 꺼내서 볼까요? 이번에 나온 버즈 3 프로 각각 왼쪽을 좀 뽑아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LED 바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윈드실드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센서, 착용했을 때 착용 감지 센서가 들어있고 커널형입니다. 동일하게 커널형이지만 완전히 모양이 다르죠. 기존의 버즈 시리즈는 약간 강낭콩 모양을 유지를 했다면 이번에는 다소 애플의 제품과 비슷한 그런 형상을 띠고 있는데, 어떤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디자인에 혁신이 없다라는 거는 발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애플이 좀 아쉽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것도 일부 맞는 말이지만 반대로 정통성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명확한 디자인을 좀 채택을 해서 이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 버즈 2 프로 같은 경우에는 IPX7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했어요. 사실상 방진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IP57등급 먼지와 각종 이물질로부터도 방진 등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존과는 달리 좀 험하게 써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이전 작에서는 노캔을 켜고 이어 버전을 단독 사용했을 때 5시간이었고요. 케이스를 함께 사용했을 때 요 버전 2 프로 말입니다, 최대 18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거 단독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6시간, 케이스를 사용했을 때는 26시간으로 배터리 시간이 상당히 많이 상승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음부랑 저음부 해석 능력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조금 있다가 직접 들어보면서 좀 더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초기 버즈에서는 사실 터치로 거의 다 됐었죠. 음악을 넘기고 볼륨도 올리고 다 됐었는데, 갑자기 어느 시리즈부터에선가부터는 그냥 음악을 넘기고 멈추는 거, 요것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음량 조절까지도 가능하게 됐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워치가 있고 핸드폰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버즈 2 프로는 정말 엄청, 지금 보이시죠? 이 상처 이만큼 많이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냉정하게 버즈 3 프로에 대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고 한번 느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강도는 맥시멈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저는 지금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균형 잡힌 걸로 해놨고요. 이번에 나온 레이디 가가랑 한 Die With A Smile, 오케이, 일단 지금 가장 그냥 설정 아무것도 안 하고 들었을 때는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기존의 버즈 2 프로는 조금 저음부, 그러니까 중음역대 중저음 영역이 조금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쳐주는 느낌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좀 소리가 좀 편안한 부드러운 그런 울림, 그런 느낌이 들고, 사실 제가 여러 가지 리뷰도 찾아봤는데 고음부가 재진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요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스네어도 좀 자주 등장하고, 실제로 좀 스네어라든가 사실 이런 걸 칠 때 좀 재지는 느낌이 있을 텐데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볼륨을 좀 많이 올리고 들었는데도 사실 못 느낄 것 같고요. 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원래 설정하는 대로 저음 강조로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저음부가 훨씬 시원해요. 그러니까 저음부가 약간 좀 표현이 안 되는 느낌이 버즈 2 프로에는 있는데,
얘는 지금 저음보다 시원하게 좀 범위가 넓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고, 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좀 좋은 스피커를 들으면 그 저역대랑 중역대가 굉장히 풍성하게 나를 감싸듯이 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거를 저는 버즈 3 프로에서 좀 느꼈어요. 기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좀 버즈만 쓰시던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 좀 뭐가 이렇게 꼬다리가 나온다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이렇게 착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끝에 요 부분이 지금 요쪽 살을 살짝씩 터치를 좀 합니다. 이 디자인으로 간 거가 좀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갑자기 든 게, 기존의 버즈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시나요? 혹시 많이 쓰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넣다가 떨어집니다. 아주 잘.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넣잖아. 그럼 이게 잘 안 들어가. 이렇게 다 떨어져. 그리고 자석이 이게 생각보다 좀 약간의 충격에도 좀 이렇게 달가락거립니다. 들어보세요. 이거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삼성이 이제 요걸 자력을 조금씩 강화해오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이 문제를 대처를 했었는데, 근데 뭐 근본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보이시죠? 이거 느껴지시죠? 이거 지금 얘도 한번 똑같이 흔들어볼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통화 음질이 또 조금 중요하잖아요. 요걸로 지금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뷰계의 요정 리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버즈 3 프로를 녹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 버즈 3 마이크로 실제로 지금 녹음되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이 되시나요?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녹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파형도 일정하고, 어떤 부분에서 또 튀거나 이런 부분도 좀 없는 것 같고, 제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느껴진 걸로는 약간 말을 할 때 조금 지직 거리는 노이즈가 다소 느껴집니다. 다만 목소리가 조금 부각되는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배경음을 완전히 좀 분리해주지는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총평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저희 첫인상으로는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왜냐면 제가 실제로 여러가지 리뷰들을 보고 저도 구매를 했는데, 저는 다른 리뷰들을 보다 보면서 나온 여러가지 어떤 단점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음부가 재진다, 뭐 저음부가 표현이 잘 안된다, 뭐 내구도가 어쩌다, 솔직히 말해서 내구도는 써봐야 아는 거니까 그거는 함부로 말 못하겠는데, 고음부가 어떻고 저음부가 어떻고는 저는 그건 공감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어폰을 상당히 많이 사용해본 입장으로서 버즈 2 프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것도 느껴졌고, 그리고 뭐 물론 가격대가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삼성 같은 그런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저렴하지 않지만, 저는 그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9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1점을 깎은 이유는 제가 아직 뭐 다른 모든 것들을 뭐 경험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1점을 깎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말하는 음성과 주변 음들을 조금 좀 이렇게 분리시켜주는, 좀 그런 게 조금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앞으로 미디어 산업을 이끌어 나갈 거잖아요. 스마트폰 자체가. 왜냐면 이제는 핸드폰으로도 영화를 찍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오디오 분리가 안 돼버리면 사실 그거는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냐면 유튜버들이 밖에 나가서 찍을 때 카페에 들어갔어. 근데 카페에 나오는 음악이 들어가면 저작권 때문에 영상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은 사실 이제 그게 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삼성도 좀 이제는 하드웨어에 그만 집착하고 소프트웨어에도 조금 더 치중할 때가 됐다. 이거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건 제 소신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한 31만 9천 원짜리 요거랑 자꾸 뭐 한 50만 원, 80만 원짜리 이어폰이랑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쉽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80만 원짜리가 더 좋죠. 당연히 50만 원짜리가 더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자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아니 우리 이렇게 비교하면 의미가 없잖아. 같은 그 부류가 아니잖아.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비교를 할 거면 에어팟이랑 비교를 해야지 뭐 자꾸 50만원짜리 60만원짜리 이런 거랑 자꾸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뭐 그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 가격대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품질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조만간 요거를 한두 달 정도 더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세세한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프였습니다. 안녕.